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임산부의 날입니다. 2005년 12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시기인 10월과 10개월의 임신기간의 의미를 살려 10월 10일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임신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기 위한 당연하고 개인적인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출산으로 사회의 유지 자체가 문제가 되자 임신과 출산의 사회적 의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임산부를 보면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지하철에 임산부석을 비워놓고 어딜 가든 줄을 서면 그들에게 순서를 양보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축하와 격려의 말을 해주는 등 작은 배려부터 해줘야 합니다. 임산부들은 우리 사회의 유지를 가능케 해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아는 분 중에 임산부가 있다면 전화라도 한번 걸어주시면 어떨까요?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15년 기준 1제곱킬로미터당 소상공인 수로 산정하는 소상공인 밀집도가 서울이 1059로 가장 높았고 대전은 인천과 경기보다도 높은 166으로 조사돼 전국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얼마 전 충남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들이받고 멈춰선 승용차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로드킬 사고의 90% 이상은 고라니와 멧돼지 같은 대형 동물로 인한 것이어서 이런 직간접 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 2,400여 건 가운데 서구가 850여 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동구와 중구는 각각 47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3일간 경고성 파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열차 지연으로 34억 원의 승객 배상금이 발생했지만 11억 원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천안의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천안 지역 농산물의 공급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던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어디에 살든 10분 안에 갈 수 있도록 대폭 확충됩니다. 2022년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35곳이 들어섭니다. 한글이 가진 조형미를 창의적이고 개성있게 표현한 한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글 글자체가 디자인 권리로 보호된 뒤 자치단체와 기업체를 중심으로 특허 출원된 것만 850건이 넘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에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 수영장, 또 체육관 같은 생활 편의시설이 어느 곳은 많고 또 어느 곳은 없어서 못 가는 현상이 앞으로는 해소된다면서요. 네, 그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했던 생활 편의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2022년까지 총 35곳이 추가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찾은 세종시 한솔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들이 저렴한 강습료를 내고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용객들은 걸어서 5분이면 이런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데다 아이들까지 맡길 수 있어 편리하고 저렴해 좋다는 반응입니다. 세종시는 출범 초기부터 이 같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립을 주도했는데 앞으로 전이면과 전동면에도 시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전에도 신탄진과 한밭도서관 등 총 11곳에 체육관과 도서관, 문화센터가 포함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신설됩니다. 충남은 금산과 계룡, 부여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총 22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신설돼 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주민 요구에 맞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편의시설 건립 예산은 모두 1,000억 원 규모인데요. 내년 착공을 시작해 늦어도 2022년까지 차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어디서나 10분 만에 이 생활 편의시설에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번 계획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최근 들어 달리던 차량에 갑작스럽게 짐승이 부딪히는 로드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런 로드킬 2차 사고로 차량 운전자까지 숨지기까지 했죠. 네, 지난달 29일 부여군 은산면 인근 고속도로에서 고라니를 들이받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했던 30대 운전자가 소지품을 가지러 차에 접근했다가 뒤따르던 승용차에 씌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에서 고라니를 피하려던 60대 운전자가 10m 아래 경사지로 떨어져 숨지는 등 로드킬 사고로 인한 2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로드킬 사고의 92%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대형 동물로 차량 파손도 잦은 데다 무리하게 피하려거나 사고 뒤 차를 그대로 세워도 2차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짐승과 부딪혔다가 목숨까지 잃는 수가 있다는 건데 이 대처법은 어떤 게 있나요? 운전 중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경적을 울려서 피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상향등을 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동물이 멈추거나 되레 차량으로 달려들 수 있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야생동물을 치었다면 사체를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도로 펜스 바깥으로 피신한 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와 지방도는 도로관리센터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차량은 트렁크를 열고 비상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차에게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네, 이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법입니다. 눈앞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등장했다면 꼭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은 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차로로 들어가는 것은 특히 고속도로에서 차로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는 한글날이었죠. 우리 지역에도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죠. 네, 어제가 500일은 새돌 한글날이었는데요.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찾은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자녀와 함께 한글날 의미를 알아보는 수수께끼를 풀고 손글씨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신천의 훈민정음 글자판에 물감을 묻혀 가방을 만드는 행사에는 긴 줄이 이어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세종대왕의 이름을 본뜬 도시인 세종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세종축제 여민낙에는 말 그대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예, 정 기자, 이 여민낙 이게 뭐죠? 저도 처음엔 이 말이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종대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자며 직접 작곡한 음악이 여민낙이었습니다. 여민낙은 용비어천가의 첫 내잔과 끝장을 합해 세 곡을 붙인 아악곡인데 국립국악원에서는 새해 첫 음악회에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네. 세종시에서 열린 여민낙 행사에는 뜻 그대로 시민들이 한데 모여 즐기는 자리가 됐는데요. 아름다운 수누리말을 살피고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번에도 한글 얘기인데 이 아름다운 한글의 조형미를 살려서 글자체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 2005년 한글 글자체가 디자인 권리로 보호된 이후 자치단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 건수가 850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584건은 정식 글꼴로 등록이 됐는데요. 정선아리랑의 가락과 춤 사이를 본따 강원도 정선군이 개발한 정선아리랑체부터 한광과 남산 이미지를 표현해 서울시가 만든 서울서체가 있습니다. 네. 이미 서울서체는 도로나 지하철 표지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선 기업과 지자체에서 한글 글꼴을 상표에 적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등 전용 서체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도 개성 있고 창의적인 한글 글자체 개발 확대를 위해 특허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 외국어가 판을 치는 시대에 아름다운 한글 전용 글자체가 많이 개발돼서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음식점 원산시 미표시 신고 포상금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588-8112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화 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 포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시와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마을기업인의 날 행사를 엽니다. 유공자 포상과 마을기업 지침 개정 설명회, 발전방안 토론회 등이 진행되며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 지역 명소와 우수마을기업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충남대 농대를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에서 농업, 농촌 취업과 창업 포럼을 개최합니다. 청년 농업인의 성공 사례 특강, 취업과 창업 애로사항, 현장 컨설팅 행사가 진행됩니다. 당진시가 고대면장과 당진 3동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기로 하고 오늘부터 6일 동안 지원자를 받습니다. 5급 공무원의 경우 1년 이상, 6급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티어스 대전 2019 실험을 실험하다 전이 오늘부터 31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열립니다. 또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아티어스 캠프 프로젝트 A 예술과 과학을 연결하고 즐겨라 문화예술교육 해커톤을 아티어스 대전 주간 매주 주말 갈마도교에 있는 청년공간 청춘두두두에서 운영합니다. 대한민국 캘리그라피 아카데미 협회 특별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KBS 대전방송 총국 로비에서 열립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대한민국 독립 100년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독립선언문과 독립운동가의 어록 등을 쓴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문소향전이 오늘부터 16일까지 파니 갤러리에서, 정다운 만남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1전시실에서, 임명철전은 같은 기간 대전 중구문화원 2전시실에서, 유재권전은 같은 기간 모리스 갤러리에서 각각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홍성 18도를 비롯해 세종, 천안, 태안 19도, 대전, 공주 20도, 논산, 부여 21도 등 18에서 21도 분포를 보여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중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맑아질 전망이며 아침 최저 기온은 10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2에서 2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유지를 위해 올해만 600억 원 이상을 버스업계 적자보전에 투입하는 등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주장하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입장,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7일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라는 게 어떤 건지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순수하게 민영 시내버스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민영제와 공단이나 공사와 같은 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민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를 운영하되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손실적자를 보전해주는 운영체계를 시내버스 준공영제라고 합니다. 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시내버스 업체가 운영하는 민영제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업체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송 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그 관리가 잘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수익금뿐만 아니고 버스 노선을 개편할 수 있는 그런 준공영제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익성만 따지지 않고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이 노선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05년부터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는데 현재 대전의 이 준공영제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2005년에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시행된 이후에 재정지원금, 즉 손실보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 첫 해인 2005년에는 115억 원이었고요. 네. 2006년 257억 원, 예. 2008년 441억 원, 예. 2018년에는 576억 원, 예. 2019년 올해는 67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매년 수백억 원의 시민세금이 운송적자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에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시내버스 업체가 운송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네. 대전시는 시내버스 운영 사업이 적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보전은 물론 이윤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대전시의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시내버스 운행 주체인 시내버스 업체는 시내버스의 운송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적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대전시 시내버스 업체들의 불법 행위와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 시내버스 업체 운영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못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2005년에 110억이었던 것이 6배가 늘었네요. 예, 계속적으로 이제 예. 증가할 예정인 거죠. 예. 2020년에는 더 재정 지원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버스 업계에서는 그 일정한 이윤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경영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적자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예.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운영이나 불법 행위가 지금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이제 대전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혈세를 버스업계 적자 보전에 투입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표준 운송원가가 과다 산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이 표준 운송원가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내버스 업체가 임직원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정비비 및 관리직과 정비직의 인건비를 전용 및 착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한 대전시 시내버스 업체들은 가족 경영, 친인척 채용, 운전기사 채용 비리, 운영비 탈루 등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습니다. 시내버스 수익금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도 했고요. 예. 직원 인건비를 업체가 가져간다든지 고령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은 친인척 임직원의 임금은 지금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연봉은 2배 이상 올랐고요. 이 연봉도 억대 연봉입니다. 이 시내버스 업체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불법과 방만 운영에 대해서 형사처벌 외에 대전시 차원의 제재가 될 수 있는 가진금 부과 제도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막대한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도 그 대전시가 버스업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배경은 어디 있다고 네. 보십니까? 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당시부터 대전시의 재정 적자는 악화는 예상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중장기 활성화 계획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표준 네. 운송원가 산정 과정, 그리고 개별 노선 입찰, 수익금 관리, 임금 지급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러한 준비 과정이나 시민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만 있을 뿐인데요. 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동안 조례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운영 지침을 좀 살펴보면요. 조사와 감사 그리고 제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벌칙 조항만 있긴 한데요. 수익금의 부정행위와 운송원가 부당 청구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도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서울시는 지금 조례가 있나요? 지금 부산이라든지, 네.
그 운영 지침을 조례로 바꾸는 전국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시의회도 나서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표준 운송원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네. 내용이죠? 이 표준 운송원가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말합니다. 네. 표준 운송원가에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퇴직 충당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가 전체의 89.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금은 이 표준 운송원가인 시내버스 운영비용을 산정한 후 거기에 수익금을 뺀 적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 표준 운송원가를 가다 산정하게 되면 재정 지원금도 가다하게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표준 운송원가를 가다 산정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정비비 및 정비직의 인건비 전용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운송원가는 2014년에 1,785억 원에서 2018년에는 1,975억 원으로 매년 평균 2.1%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표준 운송원가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표준 운송원가를 줄여서 재정 지원금을 감소시켜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이런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서 이 대전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전시도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전시는 민선 7기 시내버스 정책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계획에 준공영제 혁신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지침으로 운영되던 수익금 공동관리, 표준 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주요 내용을 이제 조례로 위반하고요. 운송사업자의 책무 조사 감사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준 운송원가도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업체의 부도덕한 행위 발생 시에는 평가 감점제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준공영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했고요. 네. 매년 표준 운송원가 수익금, 재정 지원금, 환승 비용 등 이 준공영제 운영 현황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내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민간업체 경영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가족 경영 개선 등 윤리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대전시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예. 10월 21일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대전 시민 모두 이 개선안을 좀 자세히 보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게 개혁이고 혁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혁신안이 구체적일 필요도 있고 반드시 진행돼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하면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와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 원을 시내버스 운송적자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 업체의 관리 감독에 대한 대전시의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시내버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해당 표준 운송원가 감액에 더해서 가징금도 부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다면 해당 시내버스 업체 준공영제 퇴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과 운영지침 개정뿐만이 아니고 2005년에 체결했던 시내버스 이행협약서를 수정해서 다시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근거로 임직원의 현황, 임직원의 급여, 정비비 등 이제 수입 지출 현황이 있는데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고요.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회계 감사업체가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닌 이제 복수로 선정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고 회계 공유 시스템 구축과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표준 운송 원가가 그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근거가 되는 건데 이 그렇습니다. 자료를 예.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전시가 그걸 요구를 안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표준 운송원가에 산정하는데요. 네. 이게 급여라든지 뭐 정비비라든지 등등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하진 않고 있고 별도로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해야지 이게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예.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자료 부존재라든지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다 흘렀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주장하는 대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입장,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상기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금강일보는 대안 없다. 육가공업체의 절규란 제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육가공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미 폐업한 곳도 있고 전업을 검토하는 기업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3주 고비 넘겼지만 철통 방어 태세란 제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지 3주를 넘어선 가운데 축산 1번지 충남은 여전히 소독 통제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